그러니까 캐리에는 꺼내지 않아도 될 것들은 아예 넣어버리고 내일 기차에서 뭘 드신다든지 그런 것은 배낭이라든지 옆에 쇼핑 가방이라든지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탔을 때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다. 옷 갈아입을 거라. 예를 들어서 뭐 그도 안 되면 당연히 적었다 뺐다. 네?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가셔야죠. 캐리어를 어디다 두시냐? 여기 차에다 놔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짐은 가지고 타야 돼요. 왜냐면 블라디에서 일정이 다 끝나고 이 차는 더 이상 우스리스크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쓰는 날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비워줘야 돼요. 하바롭스 가면 하바롭스 차가 나옵니다. 또 우스리스크에 도착하면 이 차가 다시 블라디에서 우스리에 새벽 5시 30분에 도착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차가 될지 뭐 바뀔지는 몰라요. 아직 인폼을 안 받았어요. 네, 어찌됐든 이 차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리실 때 내일까지는 괜찮아요. 필요한 거는 놔두시면 돼요. 기사한테 말하면 되고요. 근데 자기 짐은 다 내시고 필요한 걸 조금 집을 구분하는 게 기차를 탔을 때 조금 편하다. 근데 그것도 뭐 불편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타서 넣어서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타니까 괜찮은 거예요. 4인실에 들어가서 문을 똑딱 닫습니다. 그럼 그 4명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불편하지 않죠. 생판 모르는 남자 3명이 저 혼자 탔다 해봐요. 문 딱 닫아봐요. 겁나게 거시기 해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벽에 딱 달라붙어서 자요. 근데 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엎치락뒤치락 하다 하면은 돌아서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따만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이상얄한 거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둘이 놀라 자빠자고 서로 뒤집어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서 다시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근데 여자 사람들은 같이 타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가 2012년 아이팩 때 만들어진 아모르만 다리입니다. 아모르만 다리. 2012년에 다리가 3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리 하나를 지나가고 내일 금강만을 바라보는 그 섬다리 3개가 만들어졌어요. 엘리다리는 돌아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네? 아모르만 바다입니다. 저게 우리 이제 선조들이 개척리에 중심에 살다가 신안촌을 쫓겨났을 때 아모르만 바다 가로질러서 아모르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길이 열면 겨울에 바로 아까 그 다라밭이 보이는 데 있죠? 중국 훈춘으로 가는 지름길, 훈춘, 왕청, 화령을 오가는 국가들 지름길로 이어집니다. 겨울에 얼면 뻥뻥 얼면 바로 우리 지금 뺑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바로 가면 돼요. 그때는 바다가 얼어요? 바다가 얼지요. 바다가 옵니다. 얼면은 바다에서 뭘 할 수 있냐? 가장 겨울에 재밌는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게 차를 몰고 바다로 갑니다. 실컷 달립니다. 그런 다음 핸들을 놓습니다. 미친 듯이 돕니다. 그러면 청룡열차처럼 짜릿한 1년에 그었던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해보고 이야기한 거 제가 어디 남의 것 듣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제 해봤죠. 기분이 진짜 짠짠합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30cm 구멍을 뚫습니다. 30cm에서 1m 구멍을 뚫어요. 1m? 네, 30cm에서 1m. 그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달리지요. 네? 아, 겨울에. 지금도 옵니다. 아직도 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상 기온이 있긴 해요. 습도도 높고 했는데 지금도 옵니다. 겨울이잖아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뭐 그거죠. 겨울왕국이죠. 30cm 구멍을 뚫니다.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잘 물립니다. 고기가 딱 올라와서 얼떨결에 파닥파닥 하다 자연 냉동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파닥? 아니 올라왔어. 일단 살았어. 근데 너무 추워. 그대로 딱 기절하는. 예?
낚시. 저는 추위를 너무 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알잖아요. 뼈대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갑도 안 껴요. 그리고는 그냥 거기 앉아서 그 추운데 벌판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놈의 고기를 잡으면 몇 마리나 잡겠다고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나는 그 돈 주고 사 먹고 말지 다시는 못 가겠다. 얼마나 떨었는지 지금도 치가 떨려요. 그 생각하면.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오돌오돌 떨다 보면.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유튜브 보고 텐트를 치던데. 네, 텐트도 쳐요. 그래도 추워요. 나도 날로 비우면 좀 낫지요. 그래도 추워요. 나오기 항상 추워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죽겠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안 지난데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해요.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는 가자해도 안 갑니다. 그때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널시아 사람들은 겨울에 할 게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세월 내워라 뭐 그거 하세요. 그 재미로 그냥 겨울을 보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스케이트 타죠. 남녀노소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우잖아요. 막 이렇게 겨울이 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스케이트하고 할머니 돼도 스케이트를 타요. 페트병 있죠? 오리 탔잖아요. 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얘들하고 같이. 지금도 축구 시작. 던져놓습니다. 페트병.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엄청나게. 그럼 땀 뻘뻘 흘리고 오리다. 삭막해요. 겨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때 오셨다고. 아파트예요. 네, 지금 이제 신축한 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입주 한번 먼저 하시죠. 알죠? LG에서 다리를 지어준 게 아니라 벌써 10년 넘게 LG 간판이 걸려 있어요. 왜냐? LG 전자제품 최고잖아요. 한국 거. 삼성, LG는 끝내주게 알아줍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여기 8시 출근, 5시 퇴근. 여름방학 3개월, 여름휴가 45일, 겨울방학 며칠일까요? 허블나게 추우니까 4개월? 2주일. 추워서 할 것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왜냐하면 학교는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 나올 때 실컷 놀라고 3개월. 정확히 3개월입니다. 학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11년제입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1년제예요. 그런데 애들이 졸업해도 문장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편지 하나 못 쓰는 거예요. 러시아가 또 엄청 어렵잖아요. 6개 격변화가 있잖아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졸업하는 게 러시아라고 하잖아요. 격변화가 심한데 공부를 안 시키니까 대입시험 그런 거 일체 없잖아요. 학원도 없고 실컷 놀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문제가 심각해. 문서 하나 제대로 못 쓰고 편지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대입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면 졸업장 안 줘요. 다시 시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네, 고등학교 졸업장 안 줘요. 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했다는 이수증만 줍니다. 졸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좀 다르죠? 우리는 대학을 떨어져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자체를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이듬해 다시 또 시험 전원이 아니요. 처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과목이 떨어졌어요. 다 똑같아요.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화학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갈 거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일주일에서 2주간 시간이 됩니다. 재시험 볼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줘요. 그때 학교 가면 학교 가는 거 안 되면은 다시 1년을 기다려서 다시 공부해서 시험. 1년 후에 시험이 됩니다. 1년 후에 네. 그때 합격하면 그때 줘요. 네, 졸업장. 졸업장. 네, 그 졸업장을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전원이 대학을 가요? 아니죠. 여기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딱 중학교 3학년 때 갈라져요. 기술 쪽으로 갈 거냐, 대학교로 갈 거냐, 딱 정확히 나눠져서 기술 쪽으로 가는 애들은 또 열심히 네, 기술직으로 갑니다. 어렸을 때
네, 지금 LG 다리에 들어왔어. 이게 LG 다리예요. 겨울 저녁 되면 빛이 딱 비춰주죠. 10년이 넘게 걸려 있어서 때가 많이 탔어요. 네. 가로등 밑에 다 붙여놔. 이제 에어컨이 달려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점점 에어컨이 달리기 시작했고 아마 올해 에어컨 LG는 대박 났을 겁니다. 에어컨 하면 LG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 보면은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갈수록 많아집니다. 많이 붙어 있다. 네. 이게 나 점점 많아집니다. 저희 집에 아직 없습니다. 저희 없는데 무조건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진짜 올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저 가야는데 대학을 가는 진학반으로 갔는데 대학을 못 가고 걔네들은 어떻게 그냥 이제 학교 다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결국 졸업장을 못 받아요.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대학을 못 가는 거니까. 이수증만 가지고. 이수증만 가지고 아니면 어찌든지 졸업장을 따야 되니까. 근데 러시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 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다 기술적으로 빵도 보여야 되고 누가 머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그 뜻이. 그러니까 유럽의 말 중에 고맙다는 말에 신이 언급되는 유일한 경우로 꼽힐 정도로 러시아 말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마스크르시에니아란 말은 러시아 말로 일요일이면서 부활입니다. 일요일이면서 부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았고 3일이 일요일 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르시에니아 말은 일요일이면서 부활이란 말은 동시에 사용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문자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러시아 문자가 그리스 종교를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스 종교 신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키릴과 메포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의 알파벳을 키릴 문자라고 하죠. 들어봤죠? 예. 그렇다면 왜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스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988년 당시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대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존의 다신교보다는 유일한 종교가 국가 통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들의 유일한 종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먼저 독일의 천주교를 찾아간 러시아 사절단들은 천주교인들의 비아냥거리며 화가 나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나무를 숭배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나무로 신상이나 교회를 만든 것을 조롱한 거예요. 이미 유럽은 2000년이 넘는 속조 건축 문화가 발달됐는데 아직도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러시아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나무 가지고 신상 만드는 무지몽매한 무식한 것들이야 하니까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천주교를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를 찾아간 러시아 사절단은 유대교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이 쫓겨다니는 신세인 거예요. 유대교인들.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화가 나서 이방인 사이에 흩어버리셨잖아요. 이 종교를 받아들였다가는 민족적 통일을 위한 장래성을 얻겠다 싶어서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찾아간 자신들은 술을 못 마시고.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아내를 마음껏 가질 수 있다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 당시 블라디미르 대공은 아주 유명한 색정가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이미 3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껏 가질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이 첫째,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 먹어서 안 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식주만 거절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러시아도 이슬람교가 돼서 세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다. 네, 그리스 정교회가 남았죠.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찾아간 러시아 사절단들은 그 소피아 대성당,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소피아 대성당의 화려한 엄숙한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정교 의식에 참여해서 돌아와서 블라디미르 대공이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두고 988년 블라디미르 대공의 결단으로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사라기보다는 야사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회를 러시아에서 국교로 받아들인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유럽의 최고의 제국이었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대공은 이 제국과의 연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의 공주 안나와 결혼하면서 그리스 종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 68%가 아직도 종교의 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70년이 넘는 세월에 신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회주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인들에게 종교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를 이야기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성가 합창을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러시아 성가가 일반 교회나 다른 개신교하고 차별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아카펠라, 무반주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아카펠라, 무반주 음악.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창조하는 제2의 창조의 그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기의 개입 없이 신이 만든 인간의 목소리, 가장 성스럽고 완벽한 인간의 소리로만 신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에 있는 오르간, 피아노 절대 러시아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악기도 러시아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창조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 창조 행위는 신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신앙 전파라는 차원에서 종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상화, 곧 이콘입니다. 이콘 아시죠? 성스러운 그림 앞에 이콘이죠. 신이 인간의 육신을 통해 지상에 강림한 것처럼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신이 인간 앞에 현현하는 것이 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의 신자들은 초를 사서 본인이 원하는 이콘 앞에 초를 꽂고 기도하고 입맞추면 병도 낫고 구원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정교의 십자가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러시아 종교의 특징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징성을 아주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 형태를. 원래 로마에서 십자가 형태는 정치적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죠. 그러면 집행 시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죄목을 명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써 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명판이 붙은 거죠, 제목이.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사선을 꺾어준 거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밑에, 이 아래쪽에 사선은, 즉 십자가 중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 나무 목대는 이 일화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잡하다 이 말. 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과 그 상징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러시아 종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양파형 도이죠.
이 아름다운 지붕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아름다운 양파형 석조 도움은 2000년 유럽의 석조 건축 문화가 러시아의 목조 건축 문화를 만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육중한 석조를 다루는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가볍고 유연한 러시아 목조 건축의 역학을 이 석조 건축에 잘 적용한 덕분에 나무를 깎듯이 세계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양파형 도움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때 유럽 사람들에게 미개인 취급받고 오로지 너희들은 나무밖에 다룰 줄 모른다고 그렇게 조롱받았던 것인데 결국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 오히려 유럽인들이 감명하고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그 도움을 만들고 위해서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그때가 한 말이 서울.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뚝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응용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양파형 도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파의 도움은 촛불을 형상한 겁니다. 정교의 신자가 신에게 드리는 기도를 시각한 겁니다. 그리고 폭설이 잦은 러시아의 기후 특성상 눈이 쌓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건축학적인 것까지 치밀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러시아 정교회 양파 도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정교회를 들어가서 보신다면 정교회 보는 느낌이 좀 다르겠죠? 어떤 악기도 없고 2층에 성가, 인간의 목소리로만 길을 차는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가 합창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가 목소리입니다. 사실 인간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보고 내일 만약에 못 가면 하바에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교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 웅장함, 화려함, 엄숙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왔고 저희는 여기를 돌면은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현대라는 말이 요만큼 나왔다가 롯데 호텔. 밥 먹는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여기가 바로 옆에 건물이 내일 실컷 봅니다. 저희는 식사 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 아무튼 국경에서 240km를 달려서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 12시에 통과했어도 현재 시간 저녁 7시 40분 돼갑니다. 그래도 한여름이니까 아직 환하죠. 한겨울이면 3시면 시장이 파장합니다. 쓰레기 갖고 내릴까요? 쓰레기요? 아까 그 김밥. 쓰레기를 갖고 내린 아모르반 바다를 건너왔죠. 오른쪽에 다리 하나가 금강교를 가로지른 금강만을 가로지른 금강교가 2012년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바로 옆에 오른쪽. 내일 전망대 가서 보시겠지만 이 앞에 반이 얼지 않는 부동항 금강만입니다. 전망대에서 보면 만의 모습이 마치 뿔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금자에다 뿔 각자를 써서 금강만이라고 합니다. 금강이 아니라 금강만. 네.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만의 모습이 마치 금뿔처럼 보였다 해서 금강만이라고 부르게 됐고, 원래 다리가 없었죠. 2012년 8월 달에 개통한 다리입니다. 에이펙 때문에. 네,
원래 이 동네를 저기를 가려면 뺑 돌아가야 되는데 다리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저 땅값이 더벌나게 올라버렸다. 근데 샀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